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는 모습, 원하는 일을 이루는 모습, 미래의 나 자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인데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왜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머릿속으로 다양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보고 그 결과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다르게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능력은 인간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래 사고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현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마음속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목표를 만드는 것도 대부분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건축가는 완성된 건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먼저 만듭니다. 과학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실패도 상상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걱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때로는 불안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뇌가 실제 경험과 상상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기쁘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두려움을 키우는 상상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을 만드는 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결국 현실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매일 접합니다. 숫자 통계 사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보다 하나의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같은 내용을 들어도 숫자로 설명된 이야기는 쉽게 잊지만 한 사람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 인간은 이야기에 이렇게 강하게 끌릴까요? 인간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구조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이를 서사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사실보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들으면 공감합니다. 단순한 정보는 머리로 이해하지만 이야기는 마음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항상 이야기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 종교, 문화, 영화, 소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대부분은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강력한 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실보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더 강하게 믿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경험 하나가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가진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동시에 이야기에 의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인간은 정보를 모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상태는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색하고 찾아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왜 인간은 알고 싶다는 욕구를 멈추지 못할까요?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마주하면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격차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를 줄이고 싶은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영화의 결말을 알고 싶고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고 싶고 처음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모르는 상태가 끝나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기심이 항상 실용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존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질문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은 왜 존재할까?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질문들이 모여 과학이 되고 예술이 되고 새로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때로 우리를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에 빠지고 끝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기도 합니다. 알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면 오히려 집중력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질문인지 그저 순간적인 자극을 원하는 것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답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세상을 움직여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선택을 끝낸 뒤에도 우리는 가끔 다른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왜 인간은 이미 지나간 선택을 계속 생각할까요? 후회는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선택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다른 가능성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아쉽게 떨어진 사람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결정을 했다면 이처럼 인간은 현실과 가상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회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후회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계속 붙잡고 현재의 행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후회하는 이유는 과거에 집착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까지 머릿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순간을 다시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입니다. 과거의 선택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선택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복잡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고 그 후회 덕분에 성장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의 하루는 길었습니다. 방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같은 하루인데 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고 느낄까요? 물론 실제 시간의 속도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언제나 24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느낌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시간 인식이 경험과 관심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을 때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가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배우는 경험, 하루 안에서도 수많은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비슷한 일상이 반복됩니다. 같은 길로 출근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하루를 보냅니다. 뇌가 처리하는 새로운 정보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을 느끼는 방식이 감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고 즐거운 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 어떤 경험을 채우는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순간이 많아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궁금해집니다. 저쪽에 무언가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역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다수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취향, 내 결정.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조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집단의 기준이나 행동 방식에 맞추려는 심리입니다. 이 현상은 일상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을 더 믿고 많은 사람이 선택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집단은 오랫동안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다수의 행동을 참고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집단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행동은 집단에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도 분위기 때문에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참고하되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서로의 행동을 참고하며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 사이의 균형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운동하기, 공부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다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 목표를 만듭니다. 왜 인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까요? 목표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적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현재의 행동을 미래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선택이 앞으로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표 설정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명확한 목표는 행동의 방향을 만들고 노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결과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은 다릅니다. 그저 반복하는 행동은 쉽게 지치지만 이유가 있는 행동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항상 좋은 결과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표에 너무 집착하면서 현재의 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결과보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상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현재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목표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오늘의 행동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결국 지금의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처음 보는 장소에 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몇 번 더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편안함을 느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왜 인간은 익숙한 것에 끌릴까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장소, 새로운 변화.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에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 대상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처음 듣는 음악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하는 노래가 됩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편안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주변을 분석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더 많은 판단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익숙한 것은 뇌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간에게 익숙함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경험한 환경은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고 알 수 없는 상황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선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기존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함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지 아니면 변화를 막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정감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뒤에는 우리 뇌의 오래된 선택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